네, 안녕하세요. 기업박스 이병진입니다. 오늘은 BMW X6 M50D 모델입니다. BMW가 2008년도에 쿠페형 SUV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들어왔죠. BMW X6 3세대 모델입니다. M50D라고 해서 이 5.0이냐 그건 아니고요. 50D 앞에 이렇게 M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 버전의 진짜 M은 아니지만 M 같은 디젤 모델은 이렇게 앞에 M을 붙이거든요. 디젤의 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모습이 특징적이니까 뒤에부터 보시면 머플러 무광 크롬으로 이렇게 진짜 이 안쪽에 머플러 팁이 들어있고요. 리어 디퓨저도 보시면 이렇게 카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격적이고 두툼하죠. BMW의 쿠페형 SUV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테일 램프를 이렇게 가로로 좀 길게 쭉쭉 뽑아낸 이런 디자인이 좀 특징입니다. 뒷모습이 더 날렵하고 일반적인 SUV에 비해서 날카로운 모습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을 좀 채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 울룩불룩한 라인이 참 특징적이긴 하죠. 뭔가 입체적이에요. 테일 램프 자체도 밤에 보면 이 안쪽에 이 그래픽이 3D 패턴을 보듯이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한 번에 안 열리고 한 번은 덜컥하고 열리기만 하고 한 번 더 눌러줘야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붕선이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공간적인 손해는 좀 보고 있긴 한데요. 이 정도의 잘생긴 디자인의 이 정도의 공간이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580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1525리터까지 늘어나니까 뭐 이 정도면 바닥을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 가스리프트 그냥 고정이 됩니다. 이 안에 움푹 파놓은 이 공간도 상당히 크네요. 기본적인 SUV보다 작다고 해도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아쉽진 않겠습니다. 2열 시트는 4대 2대 4로 접을 수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레버가 있어요. 당기면 이런 식으로 뒷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도 이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쿠페형 SUV의 디자인은 어떠해야 한다 라는 걸 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두툼하고 커다란데 뒤로 가면 저 지붕선이 저렇게 가파르게 아래로 내리 떨어지면서 뭔가 진짜 쿠페 같은 느낌의 SUV가 듭니다. 엑스드라이브 4바퀴 굴림이지만 앞뒤 사이즈는 달라요. 앞을 보시면 275에 35R 22인치입니다. 뒤에는 무려 31530R 22인치고요. 컨티넨탈 프리미엄 컨택트 6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M 엠블럼 붙어 있고요. 이렇게 닫으면 스르륵 닫히는 요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레이저 헤드램프 들어 있고요. 뭐 한 500m까지 가시거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이 생각보다 좋아서 실제로 야간 운전을 하면 꽤나 적극적으로 상향등과 하향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커다란 키드니 그릴, 상황에 따라서 플립을 여닫는 에어셔터 그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안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있어서 밤에 조명을 켜면 프론트 그릴까지도 조명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그릴에 불 켜고 밤에 쫓아오면 상당히 공격적이겠어요. 혹시 1억 5,200만 원짜리 X6의 가장 위급 모델답게 소재나 마감재는 고급스럽습니다.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곳곳에 트림이 카본, 탄소섬유 소재가 쓰이고요. 스피커 커버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마무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도어 포켓도 보면 안쪽에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커다란 컵이 꽂히고 뒤쪽에 자잘한 짐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에도 이렇게 M50D라는 표시가 되고요. 지금 안에 시트는 밝은 베이지색 시트인데 이게 딱 보면 화사해서 좋은데 확실히 이 시승차라서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색깔이 이렇게 변했죠.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신만 있으시면 밝고 약간 이런 시트도 괜찮습니다. 모든 게 전동이에요. 허벅지 길이 조절부터 사이드 볼스터 그리고 이 상체만 등받이가 따로 각도 조절이 되는 정도고요. 헤드레스트 높낮이도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M50D 모델답게 스티어링 휠도 확실히 이 잡는 부분의 림의 두께도 상당히 두툼하고요. 그리고 3시와 9시에 이 손가락이 걸리는 이쪽 부분에도 홈을 깊게 파놨어요. 뭐 계기판은 기존에 최근 BMW가 보여주고 있는 계기판과 뭐 동일합니다.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기어 노브 옆쪽으로 보면 주행 모드가 다양한 버튼들이 모여져 있고요. 모드를 바꿈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게 스포트 모드, 스포트 플러스, 컴포트, 에코프로입니다. 그 옆으로 가로로 시원하게 쭉 뻗어 있는 터치스크린 모니터 계기판이 있습니다. 다이얼을 활용해서도 메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비 메뉴고요. 가로로 시원하고 크기 때문에 화질도 선명하고요. 쓰기가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줌인 줌아웃 되고요. 터치 반응이나 이런 건 뭐 요즘 스마트폰만큼 아주 정확하거나 아주 빠릿빠릿하진 않지만 자동차 안에 있는 모니터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부족하지 않는 수준인 것 같아요. 카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상태나 상황을 확인하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X6 쿠페형 SUV지만 BMW의 4바퀴 굴림 시스템을 품은 SUV이기 때문에 뭐 해발 고도, 기울어짐 각도 그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가 지금 이렇게 크리스탈로 멋을 낸 이 안에 X 보이세요? 어쨌든 크리스탈로 멋을 낸 기어 노브 옆쪽에 포트, 컴포트, 에코프로, 어댑티브 이렇게 4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데 스포트 모드와 에코프로 모드는 개별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서 스포트 인디비주얼을 개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댐핑 스트로크, 서스펜션 하체 감각을 스포트와 컴포트로 할 거냐, 스티어링, 엔진 반응, 변속기 반응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완성을 해서 둘 수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도 이렇게 있고요. 컵홀더가 있는데요. 여기 냉온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파란불이 들어와서 시원하게, 뜨거운 불이 들어와서 따뜻하게. 탄소 섬유를 많이 사용했고요. 가죽과 탄소 섬유가 아주 그득그득 들어 있습니다. 통로도 좀 어느 정도 좁은 편이고 여기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조금 불편하고 막 바지들이 쓸려서 좀 지저분해지고 젖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타보면 안쪽으로 움푹 시트가 파여 있고, 그리고 이 방석 부분이나 몸이 닿는 부분이 좀 푹신한 편이어서 이 뒷공간 자체가 뭐 여유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붕 라인이 뒤로 갈수록 낮아져서 이 머리 공간의 여유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옆으로도 더 좀 폭을 이렇게 둥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뒷공간 자체의 크기는 여유롭진 않아요, 확실히. 뒷시트도 투존이에요. 그러니까 총 앞 둘, 뒤 둘 해서 4존이죠. 여기서 각자 온도 설정을 해서 공조장치를 쓸 수가 있고요. 열선도 3단계까지 돼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뒷문에도 이렇게 탄소섬유 트림을 마감재로 많이 썼네요. 선반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들을 연결하라는 이렇게 커버까지 있는 마운트도 있고요. USB 포트도 각각 하나씩 시트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뒷시트의 가운데를 폴딩하면 이렇게 얕은 수납 공간이 나오고요. 이 앞쪽으로 컵홀더가 나옵니다. 컵홀더의 구성도 짱짱하고 괜찮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SUV가 대세가 되면서 확장된 모델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쿠페형 SUV가 지금은 인기인데, BMW가 X6를 2008년도에 내놓기 전 쌍용에서 액티언이라는 모델을 내놨었습니다. 그땐 정말 진짜 이상한 디자인이다 막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BMW가 X6를 내놓으니까 역시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의 어떤 네이밍 밸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실감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BMW는 12년이 되는 동안 쿠페형 SUV X6를 차근차근 탄탄하게 진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3세대로 진화한 모델이고요. 그 중에서도 X6 뒤에 M50D라는 모델명을 달고 있는 이 차라서 보시면 숫자가 벌써 M 붙어있으면 벌써 뭔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뒤에 50이에요. 숫자가 50이에요. 그리고 D예요. 그게 예전 같으면 뭐 5000cc냐 하겠지만 그건 아니고, 이 차에는 직렬 6기통 쿼드 터보 3000cc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40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77.5kg/m를 냅니다. 대단한 거죠. 달려볼까요? 400마력에 77.5라고 하는 토크가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걸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솔린처럼 날카롭고 막 탄성이 터지는 그런 순간 가속력이 화끈하거나 막 있진 않아요. 두툼하고 진득하게 밀어주는 힘이 대단합니다. 2.4톤이 좀 넘는 차체, 그리고 5m에 육박하고 차폭이 2m가 넘는 이 육중하고 커다란 이 차체를 아주 든든하고 듬직하고 꾸준하게 4바퀴의 트랙션을 안정적으로 나눠 물면서 달리는 맛은 출중해요. 핸들링 감각은 M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고 400마력 그리고 77이 넘는 토크의 고성능 디젤이니까 상당히 버겁고 무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도와 주행 상황에 따라서 기어비를 아주 세밀하게 전자식으로 조율을 해주잖아요. 단순히 그냥 묵직한 감각이 아니고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 기어비를 달리하면서 조금 속도를 내고
달릴 때는 조금 더 팽팽하고 묵직해지고요. 천천히 아니면 뭐 정차 중에 핸들을 움직일 때는 나긋나긋하고 가벼운 편입니다. 생각보다예요. 이 차의 덩치와 출력을 생각했을 때 기대보다 가볍구나 라고 하는 것이 뭐 헐렁헐렁하거나 뭐 한 손으로 운전하기가 참 쉬울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지만 넉넉합니다. 주행 모드를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요, 스포트나 스포트 플러스 모드로 바꿔도 대단히 무거워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조금 더 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 그 느낌이 더 세지는 그런 감각으로 좀 변합니다. 하체, 승차감을 말씀드려야죠. 고급스러운 승차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단단해요.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 모드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감쇄력이나 댐핑 스트로크나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주죠. 컴포트 모드일지라도 묵직하게 단단하고 좀 탄탄하게 다부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엔진은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이에요. 터보를 4개를 달아서 400마력이라는 디젤 엔진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출력 성능, 77.5라고 하는 토크를 내는 엔진인데, 이게 B575라고 하는 엔진인데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강화되는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단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 B575 엔진,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은 더 이상 이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B575 엔진을 단 고출력 디젤 엔진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친환경 파워트레인에 조금 더 힘을 실기 위한 변화니까 그동안 고생했다 B575 엔진 안녕을 고하면서 보내주는 걸로 하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이 확실히 무거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더 좀 탄성이 좀 더 세지죠. 그리고 엔진 회전수를 당연히 깊게 물고요. 가속 페달의 응답성이 날카로워지는 집니다. 운전이 재밌어져요. 이 서스펜션도 조금 더 탄탄해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단단하고 묵직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믿음직한 듬직한 그 감각이 아주 달라지진 않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뭐 거칠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차가 무거워져서 더 단단하게 도로를 내리누르고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버터와 치즈의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조금 더 느끼한데 조금 더 뭔가 풍미가 강한 버터라면, 이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의 지금 이 느낌은 되게 잘 만든 몸에 좋고 건강한 치즈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사운드도 제법 커집니다. 이렇게 좀 밟으면 ZF 8단 자동 변속기야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패들 시프트로 수동 조작을 해도, 시프트 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DCT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출중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시야는 시원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A필러가 눕혀져 있는 각도가 X5에 비해서 조금 더 가파르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이 폭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작아요. X5에 비하면. 이 디자인적으로 더 스타일리시하게 루프 라인 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쉐입을 날카롭게 날렵하게 좀 뽑아냈기 때문에 이 A필러나 이런 느낌도 조금 SUV보다 높은 세단이나 스포츠카를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천장에 시작되는 부분도 기존의 일반 SUV를 탈 때보다는 느낌이 달라요. 조금 더 낮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확실히 X6는 단순히 X5와 비교했을 때 스타일만 다른 게 아니라 딱 앉았을 때의 느낌, 그리고 운전했을 때 X5보다 전반적으로 확실히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운전 재미가 있습니다. 쿠페형 SUV가 스타일이 더 좋으니까 이걸 탈래 라고 하는 차원은 아닌 거죠. 실제로 타보시면 X6가 쿠페형 SUV지만 쿠페를 타는 듯한, 세단과 쿠페의 그 좀 다른 맛이 있잖아요. 그런 감각이 X6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대의 종말을 고한 B575 엔진, 증열 6기통 3.0L 디젤 엔진을 품은 무려 터보가 4개나 달려있죠. 400마력의 77.5 토크라고 하는 이 담대한 출력 성능이 어떤 상황에서든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으면 쭉쭉 밀어주는 이 듬직하고 든든한 출력 성능이 빛을 발하는데요. 디자인 좋습니다. 디자인 출중하고요. 실내 소재나 마감재는 나무랄 데 없습니다. 출시된 지 좀 됐지만 어쨌든 단종을 이제 앞두고 있는 엔진을 품은 마지막 고출력 고성능 디젤 엔진 쿠페형 SUV X6의 시승 영상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